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화학 결합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중간에 제 조카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들어오면 제가 잠깐 이렇게 저희가 앉아 있어 라고 해도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빠마에 있습니다. 빠마에서 참 부끄럽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많이 기다릴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녹화했는데 그거 안 해가지고 뭐죠? 녹음 마이크가 안 나와가지고 좀 고생했죠. 다시 쓰겠습니다. 지금 오늘 조명이 좀 어두운가요? 좀 어둡죠, 조명이. PD 이거 안 켜고 가갖고 어둡네요. 오늘은 좀 어두운 걸로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화면만 밝으면 되니까. 그러네, 좋네요. 어두우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 화학결합에서는요, 사실은 이온결합, 그 다음에 공유결합, 금속결합 이렇게 특징을 보는 거고요. 특히 공유결합 같은 경우는 나중에 분자의 모양까지 같이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보시면요, 화학결합의 전기적 성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전기적 성질이라는 게 뭐냐면요, 야, 너 이거하고 이거하고 붙어 있는데 니네가 뭐로 돼 있냐? 그래서 분해해 봤어. 뭘로 분해해 보냐? 전기로 분해해 보는 거예요. 전기로 분해해 봤더니 얼렐레 금속이 나오네, 얼렐레 비금속이 나오네. 야, 그러면 금속과 비금속이 붙어 있으면 이거를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간단해. 또 이렇게 있는데, 야, 니는 뭐야? 또 분해해 봤어. 전기로 분해해 봤더니 이번엔 또 비금속과 비금속이 나오네. 그럼 뭐예요? 이거 공유결합이구나. 이렇게 분해해 보는 게 바로 전기분해입니다. 그래서 전기분해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하시면요, 이거 너무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화학을 처음 공부한 사람들이 이게 너무 쉬워요, 이런 말 되게 싫어하죠. 나는 어려운데 왜 지는 쉽다고 난리야, 이럴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유결합이라고 써 있지만 일단 물 자체가 공유결합이에요. 이건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물 자체를 쉽게 얘기해서 물을 분해했다 라고 하면 물의 분자 모형은 여러분도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물의 분자 모형을 보시면 이렇게 그냥 잘랐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뭐가 나오냐? 산소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 수소가 나와. 그럼 산소 몇 개 나오냐? 수소 몇 개 나오냐?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럼 넌 뭐가 되냐? 난 O2가 될 거야. 넌 뭐가 되냐? 난 H2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야, 근데 O 하나가 어떻게 O2가 되냐? 그러면은 나 2개 있을 거야. 그럼 너도 2개면 나도 4개가 돼야겠죠. 그래서 앞에 계수 붙여서 산소와 수소가 나오는구나. 즉 전기를 이용해서 수소와 산소를 분해해 준다. 뭐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과정은 나중에 내가 설명해 줄 거니까 물을 전기 분해했다 라고 하면 수소와 산소가 나온다. 수소와 산소가 나온다. 이것만 기억하시는 거야. 자, 두 번째.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자, 이번에는요, H2O가 있었어. 이번에 다시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그림 그려보면, 사실은 이게 싹 썰면 산소가 2-고 수소가 플러스 1이에요. 즉, 산소 쪽에 전자가 많이 몰려있다고. 그러니까 산소는 2-다. H는 플러스 1가가 2개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야. 그러면 이 수소에, 산소에 해당하는 이 전자를 내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보내면 뭐가 되냐? 난 O가 된다. 나간 거 이렇게 써주는 거야. 여기는 전자 2개 먹어라.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를 먹으면 H2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원자 분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2가 되고 싶다고. 그러니까 앞에 2자 써주고 그럼 4개가 되고 전기분해 똑같이 했으니까 내가 4개가 되면 4가 되고 내가 2가 됐다. 그래서 수소와 산소의 화학식을 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제가 진짜 천천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전기분해 중요하니까. 세 번째는 어떻게 바라보면 좋냐면요, 이런 것도 재밌습니다. 자, 산소가 2-야. 그지? 산소 2-야. 산소 2-인데 2-의 산소에서 뭐야 이거? 산소니까 마이너스니까 그렇지,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겠다 정도. 그 다음에 H는 플러스 1이야. 그럼 어느 쪽으로?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겠다. 요 정도 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겠다,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겠다. 그래서 전기분해 이제 장치를 좀 봅시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전기분해에서 마이너스에서 뭐가 나와? 전자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전자가 뿅 나가면 여기에 H 플러스가 전자를 얻어서 결국 H2 기체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산소는 E 마이너스가 전자를 어느 쪽으로? 플러스 극에 줘요.
줘서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그 결국은 뭐냐면 수소에서 H 플러스, 산소는 E 마이너스에서 전자를 플러스 극으로 전자를 줘. 전자를 주니까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산화. 그럼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를 일로 줘. 얘 먹죠. 주인공이 H 플러스고 주인공이 O E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환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산소가 나왔는지 수소가 나왔는지 어찌하느냐. 산소가 나왔다는 얘기는 성냥 집어넣으면 활활 탄다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조연성 이렇게 얘기하죠. 조연성. 그 다음에 수소기체를 집으면 펑 터져요. 혹은 퍽 터집니다. 이런 거를 가연성. 그래서 지가 탔다. 이건 타는데 도와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순수한 물은 전기가 안 통해요. 안 통하기 때문에 황산나트륨을 넣어준다. 이게 무슨 황산나트륨이죠. 황산나트륨이 아니라 오타입니다. 이거. 황산나트륨을 넣어준다. 그래서 Na2SO4죠. 황산나트륨. 화학식도 틀렸네. 아, 참. 아, 이승혁 진짜. 예. 저희 죄송합니다. 요거 오타가 있습니다. Na2 정확히 써줄게요. Na2SO4 이렇게 황산나트륨 수용액이 나온다. 그 정도를 좀 기억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냐면 순수한 물은 전기가 안 통하니까 Na2SO4를 전기분해해서 전해질 역할로 해주는데 이때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은 전기분해해가지고요. 뭐 NA가 나온다거나 뭐 SO4가 나온다거나 이렇게 절대 안 나옵니다. 얘들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관계 없다. 얘들은 단지 전류를 흘려주는 것 뿐이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요. 여기 보시면 수소와 산소가 몇 대 몇? 2대 1의 부피비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수소와 산소는 2대 1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고쳐주세요. 이것도 오타예요. 아, 나 정말. 진짜 누가 있으면 좀 혼내겠는데 무조건 최종 책임은 나지만 나는 그런 데서 자유롭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수소와 산소의 부피비가 있다. 이것도 되게 예민한 철수는 어떻게 보냐면요. 이거 잘 보세요. 디테일이 강해야 돼. 문제 풀 때는. 보시잖아요. 그럼 여기가 공간이 2고 공간이 1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이 2배 있다는 얘기는 여기가 수소기체라는 얘기야. 이런 거 안 써줄 때. 철수가 A, B 이러겠죠. 문제에서. 그런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화학식은 제가 따로 한번 써드릴 거니까 나중에. 지금 요식 보고하지 마세요. 요식 보고하지 마시고 그냥 수소와 산소가 2대 1로 있다. 그 다음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 산소와 수소 원자가 공유 결합하면서 물이 생성될 때 전자가 관여함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자가 관여했다 이 얘기고요. 수소 H2, 산소 O2가 2대 1로 나온다. 요거 마이너스 극, 이거 플러스 극으로 나온다. 요 정도만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 다 뭐가 나왔어요? 기체고 비금속과 비금속이니까 니들은 물이 생겼을 때 니들은 무슨 결합이다? 공유 결합이다. 이렇게만 보여주는 거고요. 자, 이온 결합 보겠습니다. 이온 결합. 염화나트륨 전기분해인데요. 이건 간단합니다. Na 플러스 하고요. Cl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어느 극으로 끌려가? 마이너스 극에 끌려가서 뭘 받습니까? 전자를 받겠죠. 여기는 어디로 가? 플러스 극에 끌려가서 뭘 줘요? 전자를 주겠죠. 그럼 환원이 되고 산화가 되겠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시간 한번 써보겠습니다. Na 플러스가 전자 1몰 얻으면 Na로 석출되고요. Cl 마이너스는 CL이 되고 전자 1몰을 내보내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CL2가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2자가 붙고 2가 되니까 너도 2가 되고 2가 되고 2가 되어라. 이때 같은 시간 동안에 전기분해하기 때문에 전자의 수는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Na 몇 몰, 2몰과 Cl2 몇 몰, 1몰이 나온다. 그래서 몰수로는 2몰과 1몰 나와요. 그런데 너는 고체 아니냐? 그러면 너는 금속 아니냐? 네. 너는 기체 아니냐? 너는 비금속 아니냐? 그러면 금속과 비금속이 붙어서 나왔겠네? 추정이 가능하죠? 이렇게 있으면 NaCl이 금속과 비금속 붙었다. 그럼 이거는 이온 결합이구나.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액체 상태에서 염화나트륨에 전류를 흘려주면 분해되어서 플러스 극에서는 염소가 마이너스 극에서는 나트륨이 생성된다. 고체 염화나트륨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렇게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얘네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액체나 용융액을 쓰는 거야. 용융액이 액체죠. 그래서 녹였다.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에서 염화이온이 전자를 잃고 염소가 된다. 요거 화학식 기억하시고
Na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전자를 얻어서 환원돼서 금속이 되었다. 이렇게 꼭 기억하세요. 전자를 잃고 염소 기체가 된다. 음이온이 염소 기체가 된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마찬가지예요.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의 이온 결합으로 생성된 NaCl이 전류를 흘러주었을 때 각 성분 물질에서 확인되는 것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도 전자가 관여함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팁인데요. 팁인데 사실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 전자가 관여하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저 뒤에 4단원 공부하면 훨씬 편한데 산화수가 변했으면 그러면 이거는 뭐야? 산화수가 변했으면 이것은 전자가 관여한 거야. 왜? 산화하는 반응이니까. 근데 만약에 산화수가 변하지 않았다. 이거는 반응 안 한 겁니다. 전자가 이동하지 않은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NaCl 액체가 NaCl 수용액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으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산화수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에요. 산화수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전자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읽어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화학결합의 원리를 좀 보겠습니다. 이때 비활성 기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나오는데 나는 뭐 솔직히 그닥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F가 이온 결합하려면 F-1가가 돼야 돼요. 산소가 이온 결합하려면 산소 2- 됩니다. 얘네는 다 뭐예요?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등전자 이온이라 이거야. 마찬가지죠. NA도 Na 플러스 1가, Mg도 Mg 2가 플러스, 염소도 마이너스니까 이러면 전자 10개니까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져야겠고 얘도 10개니까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며 너는 음이온이니까 18개가 되니까 알곤의 전자 배치를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얘들은 이렇게 딱 다 차 있잖아요. 다 차 18쪽이 되면 안정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자를 잃거나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서 끝냅니다. 자, 이래서 이거를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데 옥텟 규칙은 뭐냐면 가장 바깥에 니 거, 내 거 아무튼 다 끌어 모아서 0원까지 다 끌어 모아서 8개의 전자가 차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F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으면 남의 거라도 하나 가져와서 8개가 차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걸 옥텟이라고 그러고요. 나트륨 같은 경우는 가장 바깥에 하나 더 있잖아요. 여기 8개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 내보내서 이렇게 없애버리고 지가 8개가 되어 있는 것을 안정화가 됐다고 좋아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그래서 전자를 잃거나 얻으면서 8개를 채우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수소 같은 경우는 제외해야죠. 수소는 전자 하나 나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릴륨이나 붕소 같은 경우는 전자가 8개가 되지 않아요. 원래 안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은 얘기인데요. 옥텟 규칙은 일단은 이주기 원소에서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까지만 적용이 되고 또 나머지는 저쪽에 중심 원자가 분자 모형일 때는 3주기는 또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근데 요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원자들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면서 안정화, 이거 주관식 나오면 안정화된 전자 배치를 가지면서 이온 결합 또는 공유 결합 또는 이온 결합이 된다. 이 얘기고요. 저 나왔지만 나트륨이 전자 마지막에 이거 하나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는 거고요. 음이온은 전자 하나 들어서 이거는 알곤 전자 배치를 갖는데 이때 옥텟 규칙이 뭐냐면요.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8개. 근데 3주기는 얻지 않는데 이거는 뭐냐면 중심 원자일 때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는 바깥에서 8개만 되면 되니까 옥텟 규칙을 맞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까지만 기억해 보시고요. 자, 이제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물을 전기분해하면 플러스 극에서 뭐가 나온다? O2가 나오고 마이너스에서 H2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H2O를 이렇게 써놓고요. 썰어 하면은 H 플러스하고 O2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구에 끌려가고 당연히 플러스구에 끌려간다. 이런 식으로 보면 상당히 편하게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여기다가 이제 부피까지도 알아. 2대1로.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용융액을 전기분해하면 플러스니까 누가 끌려가요? Cl 마이너스가 끌려가서 Cl2 기체가 나오고 마이너스에는 Na 플러스가 끌려가니까 Na가 금속으로 속출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전기분해 실험을 통해서 화학결합이 형성될 때 뭐가? 전자가 관여함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산화수가 변하니까. 근데 아직 산화수를 안 배워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 원소 이온의 원소 이외의 원자들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또는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몇 개? 8개의 전자, 즉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수소는 예외입니다. 뭐 리튬도 그렇지만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그건 꼭 기억하시고요. 전기분해에 대해서 옳은 것을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을 X 하지요. 물을 전기분해하기 위해서는 황산 나트륨 같은, 자, Na2SO4죠. 큰 그림인가? 우리 직원들이 NaSO4를 쓴 거 보니까 혹시 화학식 알아? 라고 물어보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소량 넣어줘야 됩니다. 맞고요. 고체 염화나트륨을 액체로 용융시키면 이온이 이동할 수 있으므로 전기가 통합니다. 자, 이온 결합은요, 고체일 때는 안 통해요. 꽉 붙어갖고 이동이 안 해. 근데 액체가 되거나 수용액이 되면 이동을 합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전기 분해할 때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를 잃는, 자, 플러스 극에서는 Cl-나 O2-가 끌려가기 때문에 전자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O2-가 아니고 H2O인데, 자, 준다.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를 잃는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때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이 이온들이 주인공이에요. 전자에 잃으니까 산화 반응한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화학결합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동그라미, 옳지 않은 걸 X를 치세요. 모든 비활성 기체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가 8개가 채워져 있다. 오케이. 자, 근데 진짜 맞을까요? 자, 모든이란 말이 걸리죠? 왜? 헬륨 같은 건 전자 몇 개? 2개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런 게 말장난이 되는 거죠. 18쪽 원소 이외의 원소들은 화학결합을 통해 안정한 전자 배치 이루려고 한다. 이게 목적인 거고요. 원자가 안정한 이온이 될 때 전자를 잃거나 얻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맞습니다. 이때 단 수소는 제외합니다. 예외로 두는 거죠. 자, 다음은 물을 전기분해할 때 생성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빈칸에 알맞는 말을 넣으세요. 자, 물에 황산나트륨을 넣고 또 나오죠. 3번 나왔다. 3번. 이제 외우자. 넣고 전기분해하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기체가,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기체가 발생한다. 이때 기억과 니은의 비율은 몇 대 몇? 2대 1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그 다음에 8번 개념 체크. 물의 전기분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황산나트륨 소량 녹여야 되겠고요. 4번째 나왔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서 발생한 기체의 양은 같다. 이거네. 이건 마이너스에서는 2대, 플러스는 1 나오잖아요. 정답 2번이고요. 마이너스에서 생성된 기체에 불을 가까이 대면 퍽, 혹은 펑, 혹은 가연성, 이런 말 나옵니다. 플러스에서는 성량, 퍽, 활활 탄다. 그러면 이거는 조연성,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이런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물은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전기적인 성질로 결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이렇게 전기적 성질로 결합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적 성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전자를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것도 전기적 성질입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이번에는 NaCl 전기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Na 플러스는 어디로? 마이너스에 끌려가서 뭐가 된다? NA가 된다. 플러스에 뭐가 나온다? Cl2가 나온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고요. 플러스에서는 나트륨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Na 플러스가 플러스로 끌려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기억 지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에서는 전자를 얻는다고 했었는데 Cl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가 전자를 주죠, 얘한테.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전자를 얻는 반응이 아니라 극은 전자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극이 주인공이 아니라니까.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온이 주인공이야. 그래서 전자를 주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 정답은 이거밖에 안 되겠네. 2번.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전류를 흘려주면 전류가 흐른다. 수용액이니까 용융액이니까 흐르는 거예요. 정답 2번 되겠다. 그 다음에 10번. 염화나트륨 용융액에 전기분해를 하면 금속 나트륨과 염소 기체가 생성된다.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와 산소 기체가 생성이 된다. 가의 염화나트륨 수용 용융액에서는 이온이 이동할 수 있다. 이온이 이동하니까 전기분해가 되는 거예요. 이때 고체는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나에서 물은 순수한 증류수 사용한다. 너나 사용해라. 왜? Na2SO4 황산 나트륨 같은 거 사용해 주셔야겠죠. 다음에 디귿 가와 나로부터 화학결합이 형성될 때 전자가 관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너무 자주 나오니까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합시다. 두둥. 자, 보세요. 자, 제가 이제 요렇게 풀어놓고 이제 딱 가면은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정답은 2번이구나 할 텐데,
좀만 더 엄밀히 봅시다. 마이너스 극에서 Na 플러스가 끌려옵니다. 그쵸? 끌려와서 마이너스 극에서 Na 플러스가 끌려가서 이렇게 전자를 받는 거죠. 오케이? 그럼 얘가 전자를 얻는 거죠. 그럼 맞는 거죠. 선생님, 아까는 아니라면서요? 자, 내가 아까 뭐라 했냐면은, fake를 썼는데, 마이너스 극에서 Cl 마이너스가 전자를 줘야 된다. 이상하지 않냐? 그쵸? 아니, 마이너스 극인데 전자를 받아가? 아니, 투수가 있으면 공을 던지면 포수가 받는 거예요. 근데, 투수가 던지고 투수가 공을 받아. 이게 웃기잖아. 자, 이런 거 페이크 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게 슬쩍 넘어가 봤는데요. 자, 이런 거는 안 헷갈리게 하려면 마이너스 극이다? 전자가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전자를 받으려면 누가 가야 돼요? 당연히 Na 플러스가 가야죠. 혹은 H 플러스가 가야죠. 그래서 이때는 환원 반응하는 겁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할 때 쓱 얘기했는데 이러고 있다고. 이게 2학년들이야. 그 다음에 플러스 극 보세요. 얘는 뭐가 들어와야지. 뭐가 들어와? 전자가 들어와야지. 그럼 줄 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O2-나 Cl- 주겠다. 이걸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산화가 되겠다. 이렇게 주체가 누구라고? 이온이라는 거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살짝 페이크 매겨가지고 한번 풀어봤는데 또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작은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조심해서 접근하자 말씀드리고요. 이제 좀 간결하게 한번 이제 문제풀이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누가 봐도 여기 H2예요. 여기 O2. 저는 사이즈 보고 했어요. 사이즈. 그 다음에 마이너스극, 플러스극. 뭐 써있긴 하겠지만. 갑니다. A2는 산소다. 맞고요. 기체의 부피는 몇 대면 2대1이니까 맞고요. 황산나트륨은 전기분해의 과정에서 전해질 역할 맞고요. 원자 A와 B가 즉 산소와 수소가 화학결합을 통해 화합물을 형성할 때 전자가 관여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오비탈을 이용한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홀전자 수는 B가 A보다 크다고 했었는데, 자, 오비탈을 이용할 때요, 산소는 홀전자 수가 2개입니다. 수소는 1개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다.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고요. 자, 2번 보시면, 자, 2번을 좀 보시면요. 2번. 그림과 같이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용융액을, 자꾸 수용액을 하지? 용융액을. 사실은 용융액하고 수용액은 좀 달라요. 나중에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나에서 뭐가 나왔다? 염소기체가 나왔다. 그러면 Cl-가 끌려갔으니까 이게 플러스 극이구만. 얘가 마이너스 극이구만. 여기는 NA가 있구만.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고체 상태의 염화나트륨은 전기분해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온이 이동할 수 없으니까. 전기분해에 의해서 전기적 중성인 물질이 생성된다고 했어요. 전기분해에 의해서 NA가 되고 Cl2가 되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중성이니까. 뭐 이온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가에서 전원장치에 마이너스 연결된 거 맞고요. 죄송합니다. 자, 이런 게 문제예요. 아직 안 배웠는데 나에서 환원되었다. 제가 자꾸 얘기하죠. 전자를 주니까 이건 무슨 반응이다? 산화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와 나에서 생성되는 물질의 몰수의 비는 NA가 얼마야? NA가 2대 Cl2가 1 이렇게 2대 1로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정답은 4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빠른 판단하셔야 돼요. 이제 2단원 내용이 좀 있어야 되는데, 2-네 전자가 하나, 2개 들어온 거잖아. 그럼 나는 산소 2-, 1-네 하나 들어온 거잖아. 나는 F-,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다 10개를 갖고 있잖아요. 2개다가. 그래서 등전자가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다. 그럼 C는 누구냐? NA가 되겠다. 이거는 원자, 음이온, 이렇게. 자, A의 원자과 전자는 원래 A니까 이제 요게 아니고 A의니까 몇 개야? 6개가 되는 거 맞고요. B의 안정한 이온이 될 때 전자는 하나 잃는다. 자, B가 안정한 이온 될 때라고 했잖아요. B가 안정한 이온이 될 때는 전자 하나를 얻는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칩니다. 자, 지금 뭔가 좀 이상하지 않냐? 또 갈게요. C는 전자 한 개를 얻어서 옥텟 규칙 완성. 이건 나가야 되니까 이건 틀렸어요. 그럼 니은은 뭔가 이상하고. 기억과 니은 이렇게 공부한다고? 자,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B는 안정한 이온이 될 때 이게 지금 안정한 이온이 된 거야. 그러니까 F가 전자 하나 들어와야 안정한 이온 된 거니까 전자 하나를 얻는다야, 잃는다가 아니라. 이게 애매한 거라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문제를 부다다닥 풀면 좋은데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냉정하게 페이크에 속지 마시고요. 얘는 전자가 2개 들어와 2개 들어와서 10개라고. 그럼 2개 들어와서 10개니까 들어오기 전에는 몇 개겠어요? 8개지. 그러니까 산소인 거야. 얘는 1개 들어와서 10개야. 그러니까 하나 들어오기 전에 몇 개겠어요? 9개지. 그러니까 플로린이야. 얘는 하나 있어. 나트륨이야. 얘는 나가야 되고 얘는 2개 들어온 거야. 하나 들어온 거야. 이건 2개 들어온 거고.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B는 안정한 이온이 될 때 전자 1개를 잃는다가 아니라 전자 1개를 얻는다지. 얻는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 틀렸고 전자 C는 전자 1개를 얻어서가 아니라 잃어서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A는 누구냐? A는 헬륨이네요. 그 다음에 원자 번호, 이거 원자 번호만 보세요. 양성자수. 플로린, 네온, 나트륨이 준비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 비활성 기체는 A하고 C이다. 그건 맞는 표현이고요. B가 안정한 이온이 되면, 자, B가 안정한 이온 되면 전자 하나 들어오죠? 주양자 A와 주양자 수가 같다. 자, 이건 주양자 수가 몇이에요? 1이고, 얘는 주양자 수가 2죠. 그래서 틀린 거고. 그러니까 주양자 수는 1죽이냐, 2죽이냐, 3죽이냐,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 절대 헷갈려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딕은 B하고 D가 안정한 이온이 되면, B하고 D가 F-1가하고 Na+1가가 되겠죠? 되면 C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간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제가 좀 폭풍처럼 문제를 풀었습니다. 싹 풀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느낌은 뭐냐면 이거는 그냥 단순히 2단원에서 전자 배치에 대해서 공부가 안 돼 있으면 3단원 중간고사 보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2, 3단원이 연동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공부하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끝!